자, 이번에는 강화도로 탐구할 집 찾아 떠나봅니다. 딸이 고쳐준 고인돌집보다 좋으려나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집이 두 채네요. 대문도 두 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다. 계세요? 우렁차입니다, 우렁차. 우리 소장님 목소리 듣고 나오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인공 부부 나오시네. 어머,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시네. 어? 아니, 두 분이 더 나오시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주인공이신가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집이 두 채라서 두 가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이 집 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버지, 예. 그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제 와이프이자 며느리. 안녕하세요. 안방마님 송태용입니다. 건너방마님 안녕석입니다. 별채마님 박숙현입니다. 안방과 건넌방, 별채를 모두 설계한 아들 송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은 두 채, 마당은 하나.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쓴다는 건데 원래요? 괜찮으시려나? 근데 이게 두 집을 보니까 마당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부간 사이에 껴있는 그 남편의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집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살짝 껴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와이프하고 어머님이 저 힘들지 않게 잘 서로 사이좋게 지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부터 먼저 탐방을 해야 되나요? 그거야 뭐 찬물도 우리 집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찬물도 아래비가 있으니까 부모님 집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들이 지어준 부모님 집부터 탐구해 봅니다. 이 집은 또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엄마야, 하늘을 보니 가을이네요. 거기다 저 툇마루 예술입니다. 와, 여기 안쪽에 들어오니까 뒤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특히 단층에는 역시 툇마루하고 이런 처마가 이렇게 쭉 나와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밋밋한 얼굴에 음영이 생겼달까? 하여튼 마음에 쏙 듭니다. 역시 전문가 보시니까 딱 이해해 주시니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좀 그랬었는데. 근데 왠지 이게 가슴에 맺힌 게 좀 많으신 것 같은. 조금 그렇죠. 어떻게 뭐 다 뭐 매치우 자식은 뭐지 아들이 지어줬으니까 감사하지. 우리는 뭐 집을 질 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상의는 없었거든요. 결론은 아드님 마음대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게 불만이죠. 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부모님을 위해 지었다는데 그 효자 아들한테 부모님은 불만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아니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얘는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들이 소영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힘드셨겠어요. 뭐 힘들긴 뭐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제가 아들보다 못해도 좀. 아들이 설계한 집의 잔 마무리를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생긴 사연이래요. 찬찬히 집 탐구하면서 그 사연 들어봅니다. 건물 규모가 한 3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규모에 비해서 포치가 너무 커요. 어머니가 이제 보시면 좀 약간 거동이 약간 불편하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조금 뭐 마트 가시거나 주변에 가실 때는 이제 전동차를 타시거든요. 포치는 어머니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군요. 그러고 보니 현관 루버는 전부 다 나무로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목재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는 이제 나무보다는 그 설재, 각파이프 같은 거. 이제 설계자와 사용자가 취향이 다른데도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안은 또 어떻게 또 좀 재미가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같은 취향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을 다 같이 만족시킬 집짓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집안부터 살펴봅시다. 와, 집 밖에서는 이 정도 개방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드님이 설계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작은 건물인데도 이게 층고가 높고 그다음에 저 남쪽으로 전면창이 나 있으니까 엄청 개방적으로 보여요. 좀 설계적 의도가 무너진 게 네. 저는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요 뒤에 있는 거요. 네. 커튼이 이불도 아니고 왜 딴 꿈을 꾸셨을까요? 거기는 좀 들어오는 사람이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좀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이제 환하게 보이게끔 하고 싶어서 실내 정원을 거다가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옷장이 아니라 설계도상에는 꽃피는 정원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다시피 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는 옷을 걸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걸어놨어 내가.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은 짐이 늘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야심찬 실내 정원은 결국 실내 옷장이 되었다는 아주 슬픈 현실. 그 외에 또 여기서 설계자와 사용자의 어떤 이견차가 있었던 게 있는지. 예, 여기 텐바누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영동교도 아니고 텐마루가 비에 젖을 사연은 또 뭘까요?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 텐마루가 제일 이쁘고 좋았는데 이게 좀 이견이 있었습니까? 아, 그러세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처마가 보시다시피 너무 짧지 않을까요? 시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했던 게 이 텐마루와 처마였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직접 시공을 했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군더더기 없이 돌출된 부분이 이제 없이 설계하는 게 저희 깔끔하게 설계하는 부분이 저희 이제 기본 컨셉이었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뭐 크게 많이 오진 않지만은 보는 사람들마다 아우 추녀가 너무 짧으네요. 실바람만 불어도 이슬비 와도 다 들어가 버려 다 그냥.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비에 젖은 텐마루 증거 영상이랍니다. 와, 내가 웬만하면 아드님 편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못 들어주겠는걸요? 뭐 전문가시니까 네. 냉정히 평가하셔가지고서 사용자 의견을 들어서 이거 한 3일이면 작업할 것 같은데 휴가 내셔가지고 조금 빼서 한번 다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역시 전문가 다르시네. 네. 아들의 꿈은 이 텐마루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으시답니다. 아버지에게 텐마루는 방과 거실을 잇는 복도일 뿐. 남향이라 빛은 또 얼마나 잘 들어오게요. 여름날에는 발 없인 거실에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호영 씨, 휴가 한번 내서 진짜 고쳐드려야 되겠어요. 어머니, 그렇죠? 여름엔 뜨거워서 못 앉았고 겨울엔 추워서 못 앉았고 비 올 땐 비 와서 못 앉았고. 분명 텐마루는 아들 호영 씨에게는 디자인, 집에게는 얼굴 맞죠. 그러나 비가 들치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겐 쓰임을 찾기 힘든 무용지물이래요. 혹시 또 설계자와 사용자로서의 어떤 생각 차이나 이견 차이가 있는 게 또 있는지. 아 있어요. 네. 뭐 어딘데요? 있는데 바로 이제 화장실 때문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화장실이 어쨌길래 죄인이 됐나요? 손 닦는데 요 실험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여기서 저 손을 닦다 보면은 고가 얕아가지고서 물이 좀 튀더라고요. 예. 근데 뭐 물론 물을 조금씩 틀어서 쓰면 되지만은 감질나니까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푸푸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푸푸 소리가 나서 막 튀어배기더라고. 좀 과정을 해서 그런데. 가장이 아니라 자기는 이게 많이 튀기게. 아니 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후. 격하게 세수하시는 아버지 태용 씨에겐 건식 세면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보기에는 예쁜데 튀는 물 흥건하게 보이는 순간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이지요. 어머니 잔소리는 늘어지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호영 씨,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왜 욕실을 3군데로 나눴는지 그 이유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샤워장하고 이제 그 용변을 보는 곳이 같이 있으면 그쵸. 샤워 보면서 이제 물이 같이 막 흘러가지고 이제 용변 보는 데가 있으면 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거기서 네. 다치면 위험하니까. 정답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아버님 아들이었어도 요렇게 설계하고 욕 먹었을 것 같아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이해가 되네요. 사실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잖아요. 변기와 욕실을 나눠 놓은 것이 그 위험을 막아보겠다는 아들의 깊은 뜻이라면 저 아들 손 들어줄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안방 탐구하러 가볼까요? 장롱 하나에 침대 하나, 보통의 안방이네요. 근데 어찌 두 분이서 쓰기엔 침대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 혹시 여기 어머님 혼자 쓰시는 건가요? 예, 아버지들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 저기 저 건너방 네. 사람이고 네. 얘가 안방마님입니다. 아, 아버님이 안방 많이. 그러죠. 네. 부모님은 각방 쓰는 사이. 그래서 어머니 영석 씨가 건너방 마님이라고 하셨구나. 제가 의도한 바하고는 조금 실제로 이제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설계자의 애환이라는 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잘 이 행동되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맞추는 게. 예. 돈을 받고 설계를 해주는 설계자라면 아무래도 건축주를 위해서 더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집을 설계하기보다는 자식이 우려하는 집을 좀 더 설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건축주분이 좀 아쉬워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건축주의 요구가 아니라 자식의 걱정으로 설계해낸 집. 마저 탐구 계속해봅니다. 꽃들이 마치 자기 구역인 양 피어있는 게 너무나도 예쁘네요. 마당도 너무 정성스레 잘 가꾼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 도면도 그려가면서 네. 이제 경계석 놓는 거 다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다 한 그러니까 거죠. 작업도 직접 하셨다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작업을 직접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만 빼면 영락 없이 도면 같아요. 호영 씨, 이 솜씨 보통 아닌데요? 아버지, 그쵸? 이거 뭐 일입니까 이게? 예? 보시다시피 네. 저 보도록 놓는 거, 네. 예? 저 화단석 놓는 거, 네. 저런 게 일이죠 진짜. 꽃만 심은 아들 대신 이 작품성 있는 장독대에 화산석을 깐 것은 아버지 태영 씨랍니다. 이 창고도 아들 없는 주중에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하네요. 붙이고 붙이다 보니 정자는 원도막이 됐고 개수대는 허리 아픈 아내 키의 안성맞춤이죠. 문제는 기술자와 설계자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좀처럼 어렵다는 사실. 아버진 대체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 이게 이제 마지막 8번째 단이고요. 8번째 단 따면 이제 도면대로 도면 없어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이런 거는. 오, 아버님 자세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기술자 맞습니다. 기술자 같으세요? 무슨 서운한 말씀을. 기술자 내려가. 감 나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서운하셨나 봅니다. 기술자인데 기술자 같으시다고 하니까. 아드님은 장갑은 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손을 보호해야죠. 어쨌든 예술적 설계와 실용적인 기술의 대통합. 이렇게 정교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야 두 분이 툇마루부터 마당까지 다 만드셨다는 그 말 믿겠습니다. 물론 아버지 태용 씨가 입도 손도 못 댄 공간도 있습니다. 남편 호영 씨가 아내 숙현 씨를 위해 선물한 커다란 주방인데요.
하긴 시부모와 한마당 살림을 허락해 줬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여기는 제 작업장이고요. 네. 연구도 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약간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게 종종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같이 두 분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부침 많았던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가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호영 씨. 제 가정, 제 집 마련하고 보니 이번에는 부모님 집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아내에게 허락을 구했답니다. 어머니 아버니가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 살림을 좀 해보고 좀 애들 어릴 때 좀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싫다기보다는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뭐 괜찮을까 막 좀 뭐 이런 약간 반신반의한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지금도 제가 사실 반대를 한다면 저희 남편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공존하는 비결 궁금하시죠? 그저 서로의 살림에 서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랍니다. 며느리 하는 일을 시어머니가 모르고 시어머니가 하는 일을 며느리가 모르면 될 일이죠. 남편이 이제 어머니가 제 일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이렇게 참견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어머님도 그것도 또 굉장히 잘 제 일이니까 잘 받아들여 주시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래도 왜 시어머니니까. 에이, 그런 거는 안 해요. 이 집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리두기가 설계부터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문도 따로, 그리고 문의 방향 역시 따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낀 호영 씨의 해안. 남편이자 아들이라서 해낼 수 있었던 설계지요. 발코니가 요 건물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서도 이 공간이 안 보이고 이 공간에서도 부모님 공간이 신경 쓰이지 않고 딱 이렇게 배치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 뭐 주무실 때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뭐 고성방가를 해도 아버님 어머니는 모르시고 같이 이렇게 있지만 나만의 공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문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잔소리 폭탄에 귀에 딱지가 앉아도 부모님 집은 때가 되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한평생을 다 바치고도 좋은 집 대신 오래된 집에 온갖 짐 쌓아두고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 한켠이 언제나 무거웠지요. 새 집 지으면 죽는 일밖에 없다라는 핑계로 자식들에게 부담 줄 수 없다는 배려로 집 이야기만 꺼내면 파르르 떠시던 부모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두 집.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분들과 싸우고 혼이 나며 고치고 지었을 걸 생각하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사연을 짐작하기에 오늘 탐구한 집들이 더 귀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둘지 않으면 이미 늦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를 좀 미리 해준 것 같다라고. 1, 2년 후에 될지 3, 4년 후에 될지 언제 될지는 또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냥 기회가 됐을 때 한번 가자. 마음 한켠을 늘 무겁게 했던 그 집에 대한 고민. 여보, 우리도 부모님 집 고쳐드려야 되겠어요.